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지방선거 격전제를 가다 이번 순서는 경기 양주시장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덕영 후보와 국민의힘 강수현 후보, 지난 선거에 이어 또다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 치열한 리턴 매치를 벌이고 있는데요. 대형 국책 사업의 추진력을 강조하는 여당 후보와 4년간의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메가시티 조성을 외치는 야당 후보의 맞대결을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북부의 신흥 거점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양주시. 4년 만에 다시 성사된 외나무다리 맞대결에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덕영 후보는 강력한 추진력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현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그동안 정체됐던 대형 지역 현안들을 과감하게 돌파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지금 양주에 필요한 것은 강력한 추진력 있는 시장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설득하여 정체된 대형 사업들을 과감하게 추진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국무위원 및 정부 핵심 인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정 후보는 전철 7호선 연장과 GTX-C 노선 조기 완공, 과천 경마장 유치 등을 통해 양주의 경제 지도를 바꾸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전철 7호선 연장과 GTX 신호선, 서울 양주 고속도로, 양주 테크노밸리 조기 완공과 기업 유치, 과천 경마공원 유치 등 양주의 경제 지도를 바꿀 핵심 과제들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강수현 후보는 지난 4년간 다져온 현장 행정과 양주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최대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잘 아는 검증된 일꾼임을 자처하며 수성에 나섰습니다. 저는 준비가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동안 계획에 다 세워놨고 또 그거를 지금 이행 중에 있고 또 아직까지 이행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 강점은 양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4년 동안 너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양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안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 후보는 양주와 의정부, 동두천 통합을 통해 인구 100만 명의 특례시를 조성하겠다는 초대형 비전을 핵심 승부수로 던졌습니다. 그 84만의 인구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100만 특례시가 된다면은 더 큰 아마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느 도시와 경쟁을 하더라도 우리 양주가 이겨낼 수 있고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 아마 도약할 수 있기 위해서 경기 북부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두 후보의 물러설 수 없는 진검승부. 추진력을 무기로 한 탈환이냐, 현장 행정을 앞세운 수성이냐. 양주 시민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국민의힘 은평을 지역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오후 연신내 GTX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이날 출정식에는 남기정 은평구청장 후보와 시 구의원 후보, 당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남기정 국민의힘 은평구청장 후보는 원팀 체제를 강조하며 지역 발전을 이끌 16년 만에 새 구청장을 위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기열 국민의힘 은평을 당협위원장은 은평을 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이 전과 기록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까지 우리 은평을의 모든 공직 후보자들은 전과가 몇 개? 빵개입니다. 이번엔 2번이 은평 공직 후보 2번이 깨끗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리 국민의힘 공직 후보자들은 유능합니다. 이기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우리는 원팀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각자 맡은 일을 충실히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기세가 있어야 됩니다. 기세가 있어야만 옆에 적도 물리칠 수 있고 우리가 기세 등등이 앞을 보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이 저희만 도와주시면 이번 저기 걸려있는 16년 만에 새 구청장 꼭 이룰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은평구청장을 포함해 은평 지역구 서울시 의원은 4명, 은평구 의원 19명이 선출됩니다. 국민의힘은 구청장 후보와 시의원 후보 3명, 구의원 후보 8명, 비례대표 등 모두 13명의 후보를 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본투표는 6월 3일 실시됩니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은평 지역 후보들이 21일 오후 역촌역 평화공원에서 원팀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출정식에는 김미경 은평구청장 후보를 비롯해 성흠재 서울시의원 후보 등 시구의원 후보들과 당원, 지지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적임자라고 내세우며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후보들은 같은 선거구에 가, 나번 후보가 모두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 후보도 시구의원 후보자들을 일일이 소개하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평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8년 전에 출신, 또 8년 동안 쌓아온 실력을 바탕으로 은평의 중단 없는 전진을 위해 또 한번 힘차게 뛰고자 합니다.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은평 구민 여러분,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멈추면 다음 기회는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은평구청장 후보를 포함해 은평지역구 서울시의원 후보 4명, 은평구의원 후보 13명, 비례대표 2명 등 모두 20명의 후보를 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본투표 전날인 6월 2일까지로 후보들은 이 기간 동안 차량 유세, 공개 연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부천시장 후보들도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조용익 민주당 후보는 부천역에서, 광내경 국민의힘 후보는 자원순환센터를 찾았습니다. 보도에 이정아 기자입니다. 현직 시장인 조용익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후보는 재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부천역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을 만난 조용익 후보. 조 후보는 기존 시정의 연속성과 사업 안정성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4년간 차근차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빌드업을 해왔습니다. 준비한 내용들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부천이 참 살기 좋다. 내가 부천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말이 우리 부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내경 국민의힘 부천시장 후보는 재선 시의원 경력을 바탕으로 첫 시장직에 도전했습니다. 이른 새벽 부천 자원순환센터를 찾은 광내경 후보는 환경미화 공무원들과 인사했습니다. 곽 후보는 부천의 변화와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6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게, 그래서 우리 부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구나, 이런 쾌감을 함께 맛보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본투표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집니다. 13일간의 열전이 막이 오른 가운데 부천 유권자들은 연속이냐 변화냐를 두고 선택의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구 열기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계양을 후보들은 계양역과 계산역 출근길에서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들은 선거운동 첫날 아침 인천 1호선 전철역에서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후보는 출근길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계양역 앞 광장을 첫 선거운동 장소로 택했습니다. 파란색 점퍼를 입고 출근길 시민들과 인사한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계양 발전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정부 잘 하고 있고 그 임기 초반에 그동안 못했었던 계양구의 과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공약하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행해 나가면 보다 더 빠르게 이 과제들을 이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역할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심항섭 후보는 교통 요충지인 계산역 사거리에서 맞불 유세에 나섰습니다. 붉은색 유세 차량에 올라탄 심 후보는 출근길 차량과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자신이 진짜 계양 발전을 위한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통망 확충, 그다음에 테크노밸리를 잘 다듬고 만들어서 계양 구민들이 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계산역 사거리에는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단장 출신 김현태 무소속 후보도 나와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김 후보는 현 정권의 내란 프레임을 부정하며 정권 심판을 위해 계양을에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양을 선거구에는 대장 홍대선의 연장 방향과 조기 추진, 계양 테크노밸리 기업 유치와 규련역 탄약고 이전 등 정부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지역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지 유권자들의 판단만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1일 경기 성남 서현역에서 대규모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이번 출정식에서 성남 지역 발전을 위해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와 협력해 K반도체 클러스터 육성과 분당 재개발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대표 시절 경기도 31개 시군구 가운데 29개 지역에서 승리하고 2곳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모든 지역에서 이겨 경기도의 교통과 주거, 일자리, 돌봄 분야에서 대전환을 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후보의 이번 출정식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우영찬 양천구청장 후보가 목동 아파트 단지를 찾아 재건축 현안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두 후보는 목동 6단지를 둘러본 뒤 조합 관계자들과 만나 재건축 과정의 행정 절차와 학교 문제, 교통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주민들은 분양가 상한제와 토지거래 허가제 대응, 목동선 경전철 조기 착공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원호 후보는 서울시 직속 목동아파트 재건축 전담 TF 구성을 약속했고 우영찬 후보는 구청장 직속 원스톱 지원기구와 정보공개센터 설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두 후보는 정권이나 단체장이 바뀌어도 재건축 행정은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이라며 서울시와 양천구의 원팀 추진력으로 속도감 있는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재 국민의힘 양천구청장 후보가 신월 신정권 규제 완화와 목동 오거리 특화지구 조성을 통해 양천 균형 발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신월 사거리와 강월초 사거리, 신정내거리 일대 지구 단위 계획을 재정비해 용적률 상향과 건물 높이 제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포공항 고도 제한 등으로 개발이 정체됐던 신월권역은 현재 최대 300% 수준인 용적률을 400%까지 높여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사업과 연계해 목동 오거리와 로데오거리 일대는 문화와 상업, 녹지가 결합된 미래형 특화지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은평시민사회연대 5만 목소리 추진단이 구청장, 구의원 후보들에게 지역 발전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은평 5만 목소리 추진단은 지난 20일 응암역 앞 너른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버넌스, 시민참여,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기후위기 대응 11개 분야 33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추진단은 공론장과 은평구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분야별 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5만 목소리 추진단은 민선 7, 8기 동안 약화된 협치와 시민 참여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익활동 지원 조례 제정, 공익활동 플랫폼 운영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도시관리가 개발 중심에서 보전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서울 혁신파크 녹지공간 조성 정책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5만 목소리 추진단은 민선국이 4년 동안 은평구민의 목소리가 구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정책의 반영과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양천구가 여름철 모기 등 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해충 유인 살충기 운영을 확대합니다. 구는 용왕산 근린공원과 양천공원, 갈산공원 등 6개 공원에 포충기 14대를 추가 설치하거나 교체해 모두 38개소 199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충기는 자외선 LED로 해충을 유인해 살충하는 친환경 장비로 살충제를 공기 중에 뿌리지 않아 생활권 방역에 효과적입니다. 장비는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자동 운영됩니다. 양천구는 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와 함께 주택가와 안양천 일대에서 주 1회 이상 민간 합동 방역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인천 지역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가 2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9건보다 43.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인천 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11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7억 원보다 45.9% 줄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광역범죄수사대와 경찰서의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조직 상선을 상대로 집중 수사하는 등 대대적으로 단속하면서 범죄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26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섭니다. 시는 총 225억 원 규모의 취약계층 희망드림 상권 활성화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약자와 금융 소외 소상공인을 돕는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 보증 100억 원과 원도심, 골목상권 및 고유가 피해 업종 등을 지원하는 상권 활성화 특례 보증 125억 원으로 나뉘어 추진됩니다.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 또는 디지털 소외계층에 한해 지점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러브버그 퇴치를 위한 실증에 나섭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붉은 등 우단 털파리, 일명 러브버그의 밀도 조절을 위해 서울 백년산과 인천 계양산에서 친환경 방제제 3종을 활용한 야외 실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서울 백년산과 인천 계양산 등에서 러브버그가 대량 발생해 등산객과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바 있는데요. 앞서 산림과학원은 곤충병원성 곰팡이 방제제 2종과 식물 추출물 함유 방제제 1종을 접종해 각각 60에서 90%의 살충률을 확인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인천 계양구와 협의해 백년산과 계양산을 실험 대상지로 선정하고 검증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과학원은 시기를 달리해 정상부 시험지 구획에 3종의 방제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연구진은 모니터링을 통해 처리구와 무처리구의 러브버그 우화율을 비교 분석하는 한편 올해 우화한 러브버그가 부화한 유충에 대한 추가 방제제 접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